안녕하세요. 아침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라는 믿음을 주는 남자 아얄람 장한식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추천 공유하는 내용의 책은 온갖 걱정을 떨쳐버리는 법이라는 카테고리 데일 카네기 자기관리론이라는 책으로 유쾌, 상쾌, 통쾌한 아침을 열어보겠습니다. 어릴 때 나는 미주리주 농장에서 자랐다. 하루는 어머니를 도와 체리씨를 바르다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어머니는 데일, 대체 왜 우는 거니? 라고 물어보시자 나는 훌쩍이며 말했다. 산채로 땅에 묻힐까봐 무서워요. 그 시절에 나는 걱정이 많았다. 폭풍과 몰아치면 벼락을 맞아 죽을까봐, 형편이 어려워지면 굶주릴까봐 벌벌 떨었다. 죽어서 지옥에 가면 어쩌나 걱정을 하기도 했다. 나보다 나이가 많은 샘 화이트가 입버릇처럼 내 귀를 잘라버리겠다고 겁을 주었는데 진짜로 그럴까봐 걱정했다. 내가 먼저 아는 체 하면 여자아이들이 나를 비웃을까봐 걱정했다. 나와 결혼하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어쩌나 걱정했고, 심지어 결혼한 직후 아내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걱정이었다. 시골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린 후 한껏 치장한 마차를 타고 농장까지 들어오는 동안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지 걱정했다. 어떻게 하지? 뭐라고 할까? 나는 밭둑을 걸으며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해 거듭 고민했다. 세월이 흐르면 어린 시절 내가 걱정했던 문제들 중 99%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조금씩 알게 되었다. 예를 들어 나는 한때 번개를 무서워했지만 한 해 동안 벼락에 맞아 죽을 확률은 35만 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생매장에 대한 두려움은 더욱 터무니없는 것이었다. 산채로 묻히는 사람은 1000만 명 중 1명도 안 될 것이다. 하지만 당시 나는 그런 일을 당할까봐 두려워 울었다. 오늘날 8명 중 1명은 암으로 사망한다. 굳이 걱정을 한다면 벼락을 맞거나 생매장을 당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암에 걸려 죽지 않을까 걱정하는 편이 나아 보인다. 물론 이런 것들은 어렸을 때나 청소년기 하는 걱정이었다. 하지만 성인들도 터무니없는 걱정을 많이 한다. 걱정으로 노심초사하는 대신 평균의 법칙을 적용하여 자신의 걱정이 적당한지 따져본다면 걱정거리의 90%를 즉시 줄일 수 있다. 세계적인 보험사인 런던의 로이즈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 걱정하는 사람들의 상황을 간파해 큰 돈을 벌었다. 그들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재난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쪽에 내기를 건다. 다만 그것을 내기라고 부르지 않는다. 대신 보험이라는 이름을 쓴다. 그러나 이것은 평균의 법칙에 근거한 내기가 맞다. 로이즈는 200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성장해왔으며 인간의 본성이 바뀌지 않는 한 앞으로도 5000년은 더 호황을 누릴 것이다. 사람들은 재난에 대비해 신발이나 배, 편지를 봉하는 밀랍의 보험을 들지만 평균의 법칙에 근거해서 따져보면 그런 재난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도 좋으니 말이다. 평균의 법칙을 살펴보면 경악할 만한 사실이 드러난다. 예를 들어 앞으로 5년 동안 게티즈버그 전투처럼 피비린내나는 전쟁터에서 싸워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떨까? 당연히 겁에 질린 채로 가입할 수 있는 생명보험은 모조리 들 것이다. 유언장을 작성하고 죽을 준비를 마친 뒤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전투 중 사망할지라도 모르니 남은 인생은 최대한 즐겨야지. 하지만 평균의 법칙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50세에서 55세까지 사는 일은 게티즈버그 전투에서 군인 1000명당 사망한 수와 맞먹는다. 엘 스미스가 뉴욕 주지사였을 때 정적들이 공격을 받으면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들었다. 기록을 살펴봅시다. 그런 다음 사실을 제시한다. 앞으로 어떤 일 때문에 걱정이 된다면 그의 현명한 조언을 따르기로 하자. 기록을 살펴보고 우리를 안절부절 못하게 만들 만한 근거가 있는지 따져보는 것이다. 프레데릭 말스테드는 무덤에 누워 죽음을 기다리는 것처럼 두려운 상황에서 이런 방법을 사용했다. 1944년 6월 초 오마하 해변 근처에 좁고 긴 참호에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999 통신중대 소속으로 노르망디에 막 상륙한 참이었습니다. 참호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땅바닥에 네모난 구덩이를 파놓은 곳에 불과했습니다. 이건 꼭 무덤처럼 생겼잖아? 라는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잠을 자려고 그 속에 들어가는데 마치 무덤에 누워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여기가 정말 내 무덤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후 11시가 되자 독일 폭격기의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두려워서 몸이 뻣뻣하게 굳었습니다. 2, 3일은 잠시도 눈을 붙일 수가 없었죠. 4, 5일째 되자 신경쇠약에 걸릴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살아있더라고요.
부대원 모두가 마찬가지였습니다. 단지 2명이 부상을 당했을 뿐인데 그것도 독일의 폭격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쏜 대공포의 유탄에 맞아 다친 것이었어요. 저는 건설적인 일을 하면서 걱정을 없애기로 결심했습니다. 유탄을 막기 위해서 참호 위에 두꺼운 나무 지붕을 만들었지요. 우리 부대는 넓은 지역에 흩어져 있었고 저는 길고 좁은 참호에 들어가 있으니 폭탄에 직접 맞지 않고서는 죽기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계산해보니까 폭탄에 직접 맞을 확률은 1만 분의 1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고 며칠이 지나자 마음이 진정되었습니다. 그 뒤로는 아무리 폭탄이 떨어져도 편히 잘 수 있었습니다. 미 해군은 통계를 이용해 군인 사기를 높이고 있다. 제대군인 한 명이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었다. 그와 동료들은 고옥탄과의 휘발유를 운반하는 유조선에 배치되었다. 이들은 유조선이 어뢰에 맞을 경우 즉시 폭발해서 배에 탄 모든 사람이 사망한다고 믿었다. 그래서 미 해군은 정확한 수치를 발표했다. 어뢰를 맞은 유조선 100척 중 60척은 침몰하지 않는다. 침몰한 40척 중에서도 5척만이 10분 내에 침몰한다. 따라서 배에 탈출할 시간도 충분하고 사상자도 소수에 불과하다. 이런 발표가 군이 사기 진작에도 도움을 주었을까? 평균의 법칙 때문에 불안감이 사라졌습니다. 모든 승무원이 안심했습니다. 위기가 닥쳐도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으며 평균의 법칙을 보면 전사하는 일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걱정이 나를 망치기 전에 걱정하는 습관을 없애라. 걱정하는 습관을 없애는 법, 기록을 살펴봅시다. 스스로에게 자문해라. 평균의 법칙에 따르면 내가 걱정하고 있는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가? 데일 카네기 자기관리론 중에서 사람들이 걱정 속에 내기라는 것을 이용해 영국의 로이지에서 보험을 만들었다는 말에 쉽게 이해를 하며 웃었습니다. 우리들은 그동안 일상에서 일어나지 않은 일에 무수히 걱정하고 고민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도 그동안 일어나지 않을 걱정에 고민하지 마시고 새로운 희망으로 임하여 꿈을 이루어가는 오늘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